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여러분들 한방에 부자 되는 다가구 꼭 낙찰 받고 싶죠? 지금 현재 공매로 진행되는 다가구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공매 한방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다가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곳이 강북, 서울 강북에 있는 수유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다가구가 지금 공매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매로 나왔습니다. 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가치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한방에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공매 다가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외관을 봐볼까요? 자, 이게 지금 다가구 외관인데요. 보니까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외관이 좀 많이 멋지죠. 그리고 오래된 다가구 같지는 않습니다. 신축급인 다가구인 것 같아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이 2개 있는데요. 출입문이 2개고, 여기 디지털 도어락을 보니까 최신식, 그러니까 고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는 디지털 도어락 있잖아요. 이거는 고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다가구나 아니면 뭐 빌라나 임장을 가졌을 때 이런 미는 디지털 도어락이 있다라고 하면, 디지털 도어락까지 고급으로 했는데 내부는 어떨까요? 아마 내부에도 힘을 많이 주고 인테리어에 신경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현장에서 디지털 도어락을 보고 인테리어를 유무나 그리고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에 대한 팁입니다. 자, 2층을 보니까 2층도 2개 호스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잘 지금 출입문이나 인테리어에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게 건축물들의 현황도라는 건데요. 방이 몇 개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방이 하나 있네요. 방이 원룸이 있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실 하나, 방 2개, 투룸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약 3개층 해서 방 하나에, 그리고 방 2개, 이렇게 각각 원룸, 투룸이 있는 그런 다가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물건은 실제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날짜에 공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중에서도 압류재산이라고 해서요, 권리 분석이 좀 필요한 그런 물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물건이 지금 12억 정도까지 한번 유찰이 됐고요. 원래 가격은 13억인데 이 가격이 지금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그리고 권리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한방의 부자의 꿈을 이뤄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분석을 하면서 설명까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분석하고, 그리고 설명도 같이 해나가는데요. 순서는 먼저 다가구 위치에 대해서 지도를 보고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시세를 정밀적으로 한번 시세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매로 진행되고 있는 가격이 싼지 비싼지, 얼마나 지금 좋은 가격이 나왔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가고 낙찰 받으려면 또 권리 분석도 안전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겠잖아요. 권리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이 수유역이 있고요. 여기에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지도를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수유역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이제 다가구가 있고요. 이 다가구가 있다고 하면 이제 수요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방 하나짜리가 있었고, 이거는 1인 수요입니다. 그리고 방 2개짜리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가족, 그러니까 2인 이상 가족 수요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1인 수요는 충분히 막 있겠죠. 그리고 가족 수요라고 해도 여기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수요도 꽤 있을 것 같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편의시설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주변 탭을 보면요, 음식점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음식점인데요. 여기 다가구가 있는 근처에도 이렇게 충분히 음식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잘은 잘 안 보이지만 이 다가구 바로 3초 거리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나 그리고 입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초역세권에 있는 다가구, 좋은 위치에 있는 다가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시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자, 이 물건이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는 이 화면은 공매 공구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감정 가격이 있잖아요. 감정 가격이 여기 보니까 13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 지금 90%, 약 10% 정도 가격은 내려가서 12억 정도에 지금 공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되어 있는 가격이 어떻게 감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적당한 가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감정평가를 되어 있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요, 온비드에서 제공하는 감정평가서를 봐야 되는데요. 수십 장이에요. 수십 장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자, 이게 건물과 토지가 가격이 얼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오! 아까 보니까 새 건물 같은데 1억 4천만 원까지 밖에 안 해요. 좀 이상하죠. 자, 그리고 토지를 보니까 토지 가격이 약 12억 해서 이 둘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한 13억 7천만 원의 감정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건물부터 이 1억 4천만 원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토지 부분도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얼마에 그 가격이 매겨졌나요? 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면 이 세 번째에 있는 건물 평가에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우, 이거 너무 복잡하게 보여요, 부자이커님. 저 숫자 너무 어려워요. 자, 다른 거 볼 게 아니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의 생년. 생년이 언제죠? 1991년이네요. 아, 그걸 왜 봐야 되냐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건물 신축 표준 단가라고 했는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건 아마 작년 기준일 것 같아요. 2023년에 태어난 다가구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어난 다가구는 제곱미터당 136만 원에 태어났다라는 걸 알면 돼요. 아,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다가구와 1991년에 태어난 다가구는 어떻게 비교해서 가격을 매기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자, 제곱미터당 135만 원인데요. 이거는 2023년 태어난 다가구의 기준이고요. 아, 근데 저 지금 공매로 진행된 다가구는 91년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자, 33년 지났으니까, 자, 지금 대비해서 가격이 33년 정도에 오래 썼으니까 가격을 다운 시킵시다 해서 나온 가격이 57만 원입니다. 2023년 태어난 다가구는 135만 원인데 91년에 태어난 다가구는 57만 원이다로 이렇게 해서 다운된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는 건물이 1억 4천만 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에 정말 1억 4천만 원인지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이 건물은 이제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적용은 57만 원 정도 적용했고, 이거 더해서 한 1억 4천 정도의 건물 가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91년에 태어난 그 건물 그대로 가격을 매겼네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91년식이라고 보이시나요? 33년 된 다가구라고 보일까요? 자, 조금 더 봐볼까요? 이렇게 출입문까지 다 새 걸 했잖아요. 사실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에 올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올 리모델링을 했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 같이 이 바깥 공간까지 리모델링을 다 하면 평당 약 350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 100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 정도가 가격에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공매로 진행되는 가격은 건물만 따져서요, 3억 5천만 원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감정가 13억인데요. 원래 플러스 얼마를 해줘야 되냐? 3억 5천만 원 정도는 더 플러스해서 가격이 나와야 됩니다. 건물만 따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건물도 이렇게 지금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빠진 금액으로 공매에 나왔는데, 그러면 토지도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자, 이제는 토지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에서 보니까 그 강북 수유역에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다가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근처에 토지로 팔려고 나온, 아니면 오래된 주택으로 팔려고 나온 물건을 보고 이 곳의 토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 시세를 확인하기 전에요, 이 토지가
어떤 물건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적 편집도라는 겁니다. 여기 지적 편집도를 보니까 자, 색깔 잠깐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수유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막 분홍색 있잖아요. 이 분홍색은 이제 가장 비싼 곳.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비싼 곳. 그 다음에 노란색 있죠. 노란색.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비싼 곳. 그리고 여기 하얀색들 있잖아요. 여기가 세 번째로 비싼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매로 나온 물건에 있는 땅의 위치는 누렇잖아요. 이게 준주거라고 해서요. 가장 비싼 땅, 그 다음 등급 정도로 비싸다라는 거를 알고 시세 조사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큰 도로변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1등급 그리고 이렇게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가 2등급 그리고 여기가 3등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공매 물건이 아까 이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이 정도에 이제 공매 물건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이 근처로 해서 이 근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매물이 있는지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니까 맞네요. 공매 물건하고 똑같이 이제 준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는 2분 거리입니다. 수역 2분이고 공매는 여기서 보니까 공매는 이제 3분 거리고 지금 매물로 나오는 거는 2분 거리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죠. 그런데 2분 거리에 있는 위치가 조금 더 좋네요.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아까 공매 물건이 약 170제곱미터 정도 됐었는데요. 얘는 169제곱이네요. 자, 169제곱 하면 약 50평 정도 되고요. 170 하면 50, 한 1, 2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준주거 지역에서는 그래도 40평 이상은 돼야 건물 짓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30평 이하다라고 하면 건물 짓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토지의 이유로 인해서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준을 따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할 때 30평짜리 토지가 있고 40평짜리 토지가 있고 50평짜리 토지가 있다고 하면 이 30평짜리보다 40평짜리가 약 1.2배 정도 비싸고요. 50평짜리가 1.5배 이상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준주거 지역에서입니다. 공매 물건하고 비슷한 준주거 지역의 토지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클릭을 해보니까요. 사용 승인이 1978년이에요. 너무 오래됐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건물의 가격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 땅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땅을 지금 평당 얼마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25억이단 말이에요. 나누기 169.3제곱입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1476이네요. 그러면 곱하기 3.3 하면 평당 얼마? 4,873만 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매 물건을 보고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평당 4,800만 원이 아까 2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52평 정도 되네요. 그래서 52 곱하기 4,800만 원을 하면 제가 살짝 계산을 해봤어요. 약 25억 정도라는 토지 가격이 나와요. 자, 25억에 건물 가격 약 5억 정도 하면 이 건물은 원래는 30억 정도의 공매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에 나왔죠? 13억 7천, 약 14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싸게 나왔을까요? 거의 반값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토지 가격이 조금 더 싸게 계산된다고 해도 아까 준주거 지역을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를 잘해도 약 이 건물과 토지 다 해서 25억 정도만 해도 이 공매 물건은 11억 정도 지금 싸게 가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됐죠? 한 번 더 유찰이라는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있는 다가구 그리고 리모델링 된 다가구 그리고 공매로 나오게 되면 물건 자체의 가격을 매기는 거 그리고 가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감정평가하는 곳에서 가격을 매기면 이거를 많은 경쟁자들이 100%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사를 좀 더 하고 이 공매 가격이 좀 잘못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10억 이하로 싸게 나오는 물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결국은
입찰 들어가서 낙찰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지금 최소 25억짜리가 지금 14억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권리 분석이나 여러 가지에서 문제 있지 않을까라고 부자이커가 생각해서 이제는 이 공매 자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재산 명세라는 건데요. 원래는 한 페이지짜리 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미리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그 압류 설정 일자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빠른 날짜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2023년 6월 16일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소 기준 권리이고요. 그리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자, 2023년 6월 16일보다 더 빨리 전입한 임차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3년 6월 정도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을 했거나 그리고 같이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2023년 6월보다 계약과 전입이 빠른 임차인들이 전부 다 4명 다 빠르네요. 그러면 이 임차인들이 확정일자가 있는가 볼까요? 오, 확정일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뭘 했는지 볼까요? 배분 요구라고 해서 돈을 주세요라고 배분 요구를 했는지, 언제까지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해도 되지만 강의를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이걸 쉽게 분석하는 방법도 배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배분 요구 종기일이 2023년 아까 12월 23일 정도 됐는데요. 그 안에 다 배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임차인들은 모두 다 배분을 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보증금을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6억 정도 보증금이 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보증금 6억을 모두 공매 절차에서 배분을 받는다고 하면 이 물건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배분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임차인이 다 배분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매의 법정기라는 걸 또 봐야 돼요. 자, 이렇게 10억 이상 벌 수 있는 다가구를 접근할 때는 그래도 공매를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압류 설정 일자가 있는 것이고요. 이 법정기일 날짜로 세금의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결정을 합니다. 자, 세금의 돈을 받아가는 순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다 2023년 1월 4일이라고 해서 임차인들보다 다 빨리 배분을 받아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였죠? 약 6억. 그 임차인들 6억만 다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자, 세금 2,500, 2,500, 2억 5,700에서 약 3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누구 관심 있는 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낙찰 금액에서 먼저 세금 3억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이 6억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분 받는다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이니까요. 자, 공매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요.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말소 기준 권리는 아까 압류 설정 일자에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따집니다. 대항력을 따지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계약 플러스 전입 그 다음날 0시거든요. 그래서 계약 플러스 전입 일자 중에 가장 최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의 법정기일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이커가 미리 다 찾아봤었는데요.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보니까 자,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6억 그리고 세금은 3억. 그래서 이 3억이 먼저 공매에서 배분 받아야 이 임차인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낙찰 금액이 있고요. 먼저 세금 3억을 빼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에서 임차인의 6억이 배분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이 물건은 약 최소 25억 이상인 거였죠. 그리고 감정가가 13억 7천 정도 했으니까요. 14억 정도 한다고 하면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변에서 약 10억 정도 싸게 10억에 낙찰받았다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10억에서 세금 3억 먼저 빼면 7억이 남고요. 7억에서 임차인의 6억
보증금을 다 변제를 해주면 그래도 1억 정도가 남는 그런 안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물건을 접근할 때는 시세 조사도 중요합니다. 플러스 꼭 몰라야 한다. 권리 분석 그리고 세금에 돈을 받는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정확히 알아야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다시 물건으로 가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의 이 보증금은 전부 다 이 공매 절차에서 배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낙찰이 물건 낙찰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임차인 전부 배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전부 배분 받는 임차인들이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건 뭐다? 명도가 쉽습니다. 명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월세로도 꽤 많이 나오는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공매로 진행되는 물건 감정가가 13억 7천이지만 여기저기 시세를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약 최소 25억 정도 되는 물건이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매의 매력 중에 매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일단 공매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반영이 안 됐고 토지에 대한 지금 매물로 나온 가격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공매로 말도 안 되게 한 방에 부자 되게 만들 정도의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물건을 여러분들이 고르고 그리고 권리분석까지 하고 그리고 조사까지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자이커는 10년 이상 공매를 투자했고 그리고 공부를 했고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찾고 조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잘하는 영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